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베스트 2024년에 발표된 Symbiosis: The Art of Application and Kernel Cache Cooperation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스가 그 스토리지 엔진스의 백그라운드 살펴볼 건데요. Large Scale Database Systems, 뭐 MongoDB, MySQL, Cockroach 등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안에는 스토리지 엔진, RocksDB, WireTiger, InnoDB 등등이 있어서 그 스토리지 엔진들이 파일 시스템과 인터랙트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 엔진 안에는 캐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지 엔진의 캐시는 좀 유니크한 투레이어 캐시 스트럭처를 보이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uncompressed 캐시와 커널에 있는 페이지 캐시입니다. 그래서 커널에 있는 페이지 캐시에는 컴프레스된 데이터 있게 되고 이 앱 캐시와 커널 캐시가 하나의 메모리 코타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캐시와 커널 캐시의 사이즈를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선 그거에 대한 검증으로는 왼쪽 그래프가 보시면 레벨 DB와 와이어 타이거를 두 가지 세팅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왼쪽의 회색이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8MB일 때고 점선이 실선이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1GB일 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DU라 하면 이제 언컴프레스된 전체 데이터고 현재 메모리는 1기가인데요. 보시면 스몰 워킹셋 사이즈일 때는 메모리 모든 메모리 코타가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있는 게 모든 데이터가 커널 캐시에 있는 것보다 2.5배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데이터셋이 커짐에 따라서는 컴프레스된 데이터가 담긴 커널 캐시에 더 많은 데이터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large working set 사이즈에 대해서는 커널이 더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더 큰 메모리 코타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두 가지 베이스라인 모두가 어플리케이션이 모듈을 사용하거나 커널 캐시가 모듈을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 베이스라인만 비교했지만 이 베스트 파티셔닝은 언제나 이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 Symbiosis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런타임에 캐시 사이즈를 어댑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캐시와 커널 캐시가 1기가를 쉐어하고 있다면 이제 이 스토리지 엔진 안에 임베딩된 Symbiosis 실행 중에 트레이스를 뜨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할 시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줄이고 커널 캐시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댑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Symbiosis 크게 세 개의 응용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벨 DB, RocksDB, 그리고 와이어 타이거이고요. 각각 세 개가 다 다른데 레벨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DB와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캐시와 커널 페이지 캐시 사용을 하게 되고 락스DB에서는 그 옵션을 꺼서 언컴프레스된 상위 레이어 캐시와 컴프레스된 하위 레이어 캐시를 모두 응용이 관리하는 그 좀 서로 다른 구조로 인해 이 세 가지 응용을 썼다고 하고요. 리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리드 헤비 워크로드에서 1.5배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심바이시스에서는 온라인 캐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성능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캐시 시뮬레이터가 스페이스 오버헤드는 0.1% 그리고 타임 오버헤드는 1%로 매우 적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심바이시스가 왜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우선 먼저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좀 간단한 수식들을 몇 개 좀 표현해봤는데 우선 이 파라미터들은 이 메모리를 어떻게 파티션 시킬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들로 우선 첫 번째 메모리 캐시 사이즈 MA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캐시, MK가 커널의 캐시, TU가 이제 언컴프레스된 전체 데이터 사이즈,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알파, 이제 컴프레션 코스트도 있고요. 근데 이 컴프레션 코스트는 다시 미스 코스트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히트 레이트, 미스 코스트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verage latency라 함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알아낼 수 있고 이제 뭐 미스 레이트 곱하기 미스 코스트 등등입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머가 MK 커널 캐시의 양이 0이거나 커널 캐시 양이 전체 데이터 또는 압축된 전체 데이터보다 둘 중 가장 작은 것인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 우선 C를 보시면 이 C의 경우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DU,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키워서 다 거기에 두는 게 가장 나았습니다. 이쪽이죠. 하지만 DU가 커짐에 따라서는
커널 캐시 크기가 압축된 DU만큼 이 알파 곱하기 DU만큼인 게 낫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니폼일 때는 이렇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으로 글로벌 미니마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스큐된 상황입니다. 이 여기 스큐된 상황 디스트리뷰션은 80-20으로 그 페스트 20년도에 메타에서 발표한 락스DB 워크로드 디스트리뷰션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언급된 워크로드로 전체 80%의 리퀘스트가 20%의 키스페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와 달리 DU가 증가함에 따라 MK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고 매우 예측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이 스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큰 앱 캐시가 선호되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리드와 스캔이 섞인 경우를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왼쪽의 디스트리뷰션일 때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런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으로는 논 유니폼한 워크로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간단하게 심바이시스로 돌아와서 심바이시스의 아키텍처 오버뷰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트래커와 고스트 시뮬레이터입니다.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힛 레이시오나 이런 걸 추적을 하고 샘플들 트레이스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자기가 계산된 현재 컨피규레이션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현재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레이턴시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차이가 막 10% 이내 이상 발생할 경우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게 됩니다. 그 시뮬레이터의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아서 특정 컨피규레이션이 가장 낫다라고 하면 그 컨피규레이션이 다시 뭐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인지 이상이라면 그때 적용해서 이 데이터 캐시 사이즈와 커널 캐시 사이즈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각각 이 시뮬레이터의 챌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온라인 시뮬레이션의 트레이드오프는 액큐레이트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 오버헤드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오버헤드를 액큐레이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각각 상황을 다 풀리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메모리 컨섬션과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의 고스 캐시만 갖고 리유즈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샘플링을 하되 first level 캐시와 second level 캐시 간의 미스얼라이먼트를 인지하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가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고스 캐시라는 클래시컬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스 캐시를 하면 이 왼쪽에 일반적인 캐시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모두 갖고 있다면 이 고스 캐시는 메타데이터만을 관리해서 낮은 코스트로 이 캐시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고스 캐시를 싱글 레이어에서 사용을 한다면 하나의 고스 캐시 인스턴스로 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캐시들이 이런 스택 프로퍼티, LRU 같은 스택 프로퍼티를 가진 이빅션 폴리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크기를 길게 잡고 사이즈가 2일 때는 여기서 hit이 났고 3에서는 hit이 안 났지만 사이즈 4일 때는 hit이 났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스턴스로 여러 사이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개의 레이어에서는 불가능한데요. 또 이 두 개의 레이어 서로 다른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컨드 레이어의 트레이스는 첫 번째 레이어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런 퍼스트 레이어에서 이런 트레이스가 있었고 캐시 사이즈가 1이었을 때 2일, 3, 2, 3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을 때 캐시 사이즈가 하나였다면 이 세컨드 레이어에서의 트레이스도 동일하게 2일,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first layer 고스 캐시의 크기가 3이었다면 first layer는 이런 트레이스를 경험했을 때 second layer는 4, 3, 4, 2, 4 이렇게 5개의 리퀘스트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first layer의 크기에 따라서 second layer 트레이스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스트 캐시 하나의 고스트 캐시 인스턴스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니 모든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만드는 건 너무 큰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싱글 고스트 캐시를 리유스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 이 search 스페이스를 8개 동일한 레인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컨피규어가 8개 존재하게 되고 이 고스트 캐시 워밍업이 가장 큰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우선 풀 앱 캐시를 한번 쫙 채워놓고 캔디데이트 1, 캔디데이트 2, 캔디데이트 3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현재 여기서도 가정하고 있는 게 LRU 같은 스택 프로퍼티를 가진 이빅션 폴리시이기 때문에 캔디데이트 1에서 점점 큰 어플리케이션으로 증가할수록 이 커진 그 포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앱 캐시에 대한 워밍업은 많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이 커널 캐시가 줄어듦에 따른 워밍업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뮬레이션 때 증가하는 양을 바로 알고 뭐 감소시켜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빨리 시뮬레이션을 마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입니다. 이렇게 싱글 인스턴스를 리유즈를 하더라도 여전히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1GB 데이터에 대해서 50메가를 썼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 이전에도 다른 논문들에서 제시된 키 스페이스 샘플링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해싱을 써서 하나의 엔트리가 여러 키를 대표하도록 하고 좀 유니폼하게 해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5개의 키 스페이스가 있었다면 해싱을 통해서 유니폼하게 이 그레이들만 샘플링 돼서 이 그레이로의 액세스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 키스페이스 샘플링도 기존에는 문제 없었지만 이 스콥에 들어오면서 문제 생기는데 그게 바로 미스얼라이먼트입니다. 이 미스얼라이먼트는 두 개의 레이어가 서로 캐시를 관리한 단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앱 캐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인한 블락 크기로 캐시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커널 캐시는 페이지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first 앱 캐시의 유닛이 여러 개의 세컨드 레이어 유닛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키가 hit이 되면 이제 이 밑에 레이어가 4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거가 똑같이 액세스가 되면 이게 hit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서로 미스얼라이먼트가 샘플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대한 hit으로 카운트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hit 레이시 샘플링보다 낮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 보시면 회색이 실제 커널에서 hit 레이시고 그냥 커널을 사용할 때 hit 레이시고 가운데가 주황색이 샘플된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컨티규어스한 타겟에 대해 샘플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낮은 커널 캐시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심바이시스는 그냥 간단하게 컨티규어스한 타겟을 하나의 샘플로 퉁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폴트로 갖고 있는 것은 32개의 어플리케이션 블럭을 하나의 하나의 키 스페이스를 보고 그 단위로 샘플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니폼하게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 단위로 샘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존 이 오리지널 샘플 대비 훨씬 더 실제 커널과 유사한 샘플링을 얻었고요.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좀 더 그냥 휴리스틱을 좀 더 추가해서 이걸 좀 더 가까이 붙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가딩인데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커널 캐시에는 리더헤드 같이 그런 피처까지 모두 모델링하면 너무 모델링 커지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외하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 실제 상황과 시뮬레이션이 잘 맞아서 좋은 성능을 얻었다.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의 성능을 얻었다. 그러면 차용을 하고요. 특정 스레시홀드 이하의 만큼의 성능을 얻었다. 이러면 그냥 차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걸 작용해서 하지만 다만 아쉬운 건 논문에서 이 스레시홀드가 몇인지는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바이시스가 어떻게 온라인 시뮬레이션의 코스트를 줄이면서 그 애큐러시는 지키려고 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은 스태틱 워크로드로 현재 이 논문에서는 5가지의 시뮬레이션과 뭐 여러 세팅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총 서머리한 바로는 190개 이상의 워크로드에서 1.5배 정도 성능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자, 모두 언급하진 않고 일부만 논문에서 소개한 일부만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는 10기가고요. 언컴프레스된 전체 데이터는 50기가에서 10기가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셋이 작아지는 거고요. 이 알파 컴프레션 레이트는 0.5로 이제 레벨 DB 디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니폼 지피한 핫스팟 30은 이제 70%의 70%의 키스페이스의 30%의 리퀘스트가 그리고 11대는
반대입니다. 30%의 키 스페이스에 70% 리퀘스트, 11 때는 10%의 키 스페이스에 90% 리퀘스트가 적용하는 되는 그 워크로드입니다. 보시면 어, 데이터셋이 클 때 대체로 MA가 8,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모리 코타가 커널 캐시로 가는 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모두가 있는 게 나왔고요. 이 핑크색. 그리고 이 스큐된 워크로드일수록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다 들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 하스카 10 같은 경우고. 그래서 이 검은색 실선이 심바이시스인데 보시면 심바이시스가 두 개의 베이스라인 중 그때그때 더 나은 거를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고 나머지 B, C, D가 새로운 그래프인데 우선 이 B는 A와 동일한 실험인데 다만 메모리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모리 1기가 됐고 데이터셋이 5기가에서 1기가가 됐고요. 보시면 이 앞선 라저 데이터셋 때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실험 이후부터는 다 메모리를 1기가 그리고 데이터셋을 5기가에서 1기가로 실험을 하였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레이쇼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작으면 작아서 이 성능 값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커널 캐시가 더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가운데 0.4랑 0.8 사이에 심바이시스가 커널 100과 어플리케이션 100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심바이시스가 그 중간값이 더 최적인데 그 시점을 잘 찾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밑에도 이 밑은 컴프레션 코스트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CA가 3에서 9로 증가하였는데요. 이렇게 컴프레션 코스트가 커졌을 때도 여전히 심바시스가 최적의 베이스라인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워크로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자들이 두 개의 스태틱 워크로드를 합쳐서 변화하는 워크로드를 만들었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스큐된 워크로드이고 오른쪽은 덜 스큐된 워크로드입니다. 전체 데이터셋은 2.5기가이고요. 우선 스큐일 때를 보면 노란색이 애플리케이션 캐시가 전체를 때, 파란색이 커널 캐시가 전체를 쓸 때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전체를 쓸 때가 훨씬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큐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쓰는 게 좋았고요. 심바이시스를 보시면 우선 시작은 이 커널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심바이시스가 이 시뮬레이션 시작을 할 때 우선 디폴트 세팅인 어플리케이션 캐시가 가장 적고 커널 캐시가 많은 이 상황에서 동안에는 100% 커널 캐시일 때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지만 시뮬레이션이 끝난 이후는 더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고스트 심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앱캐시가 40% 정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성능이더라를 시뮬레이션에서 얻고 그걸 적용했는데 그 적용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올바라서 이제 베이스라인 두 개, 100% 커널, 100% 앱보다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워크로드가 이 워크로드 2로 변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100% 커널 캐시는 비슷하게 동작하는데 100% 어플리케이션 캐시인 경우는 오히려 성능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워크로드 1 대비 워크로드 2가 덜 스큐됐기 때문인데요. 이때 워크로드는 40%의 키스페이스에 대해서 80%의 리퀘스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심바이시스는 동일하게 최적의 성능을 내는데 이때 일단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다시 커널 100%를 동일하기 때문에 커널의 성능과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플리케이션 메모리가 전체의 8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최적이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고 캐시 사이즈가 바뀌어서 100% 커널일 때보다 심바이시스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온라인 시뮬레이션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의 임팩트인데요. 우선 샘플링이 있을 때 없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샘플링이 있을 때가 메모리 오버헤드도 51메가에서 0.46메가로 줄었고 이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이 트레이스를 모으는 과정에서 포그라운드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42%에서 1.3%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캐시 인스턴스를 리유즈 할 때와 안 리유즈 했을 때 비교하면 이때도 동일하게 메모리와 타임 오버헤드가 거의 3배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 심바이시스는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캐시 사이즈를 바꾸고 레벨 DB, 락스 DB, 그리고 와이어 타이거에 실제로 1000개 라인 이내로 붙여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다양한 워크로드에 잘 리액트한다라는 것도 스태틱 워크로드와 다이나믹 워크로드를 통해서 보았고 이 오버헤드가 매우 적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